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침공되자 자국의 군사력을 늘리기 위한 대대적인 무기 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방한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현대 로템, 하나디펜스, LIG 넥스원 등 한국의 3대 방산 메카 현장에 직접 방문해 구매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번 방안에 무기 구매 자금을 담당할 재무 담당자와 은행 관계자를 포함시키면서 무기 구매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독자적인 방위 산업 기반을 갖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 증강 계획이 빨라지고 군의 장비 수요도 커져 자체 역량만으로는 단기간 내 전력 증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다른 나라의 무기 도입이나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빠르게 전력을 보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의 폴란드는 동유럽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최대 회원국이자 우크라이나와 534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전쟁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소련 T-72 전차 등 대규모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무기 재고가 급감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죠. 이에 폴란드는 한국을 방산 파트너로 선정, 대규모 무기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다른 유럽 내 국가나 미국이 아닌 한국을 파트너로 삼은 것은 한국 방산업체와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폴란드는 자주포 도입 프로젝트에서 영국산 포탑과 자국산 UPGNG 차체를 결합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자국제 차체는 반동을 전혀 잡아내지 못해 실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 막대한 손실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이에 해결사로 나선 것이 바로 한국 방산기업 하나였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잡을 수 없었던 반동 문제를 K9의 차체로 교환하자마자 기가 막히게 잡아낸 것인데요. 당시 시험 테스트를 감독한 폴란드의 피오트르 바흐나 중령은 한국에서 들여온 차체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었다라며 실전에서 검증된 한국산 자주포 차체 도입은 폴란드 국방부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택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하였죠. 또한 당시 차체를 수출했던 하나테크인은 예정된 납기일보다 무려 6개월이나 빠르게 인도를 완료하면서 불량률은 제로에 수렴해 폴란드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만 1000대 이상, 해외에서 400대 이상 운용되어 규모의 경제를 이뤄낸 K9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현재 폴란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산 무기는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최근에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2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한국 방산업계 사상 최대 패키지 딜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방한한 폴란드군 지원단이 천궁2에 관심을 보이면서 생산업체인 LIG 넥스원에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천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도입되기로 결정됐던 미국의 패트리어트3가 납기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폴란드는 2017년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3 요격 미사일 208기를 도입하고 2025년까지 8개 포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미국으로부터 단 한 대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폴란드 내부에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믿을 수 있는 한국 방산업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는 현재 러시아제 S-300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실전에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러시아의 무기를 쓰고 있는 아이러니를 겪고 있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무기를 교체할 예정인데요. 그러나 최근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폴란드 납기 일정은 미궁속으로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의 핵심 축인 천궁2를 대체제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은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대 규모의 수출을 확정하면서 그 경쟁력을 인정받았고 또 규모의 경제까지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선 지난 6월부터 10일까지 군 지원단과 경제개발은행 관계자 20명을 보내 한국 군부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하나디펜스,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등 방산업체들을 둘러보았는데 특히 회동 당시 폴란드 국방장관의 입에서 나온 한 단어를 통해 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원하는지 밝혀졌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호환성이었는데요.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하나디펜스에 방문해 현재 120대를 운용 중인 크랩 자주포와 상호 운용할 수 있는 K9 자주포의 도입을 원하고 있다며 폴란드 국방부는 전투체계, 운용방식, 후속 지원, 호환 장비에서 공유할 수 있는 K9 자주포 체계를 선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FA-50 경공격기의 성능 개량 버전을 36개월 내 납품할 수 있냐는 질의서를 카이와 한국 정부에 보내면서 러시아산 미그-29와 수호-22 전투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기를 원하는데 F-16과 호환되는 항공기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은 제공해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에서는 폴란드군의 전차 수요는 매우 크고 단기간에 구수련 전차를
현대식 전차로 교체하고 싶다며 현재 주력으로 사용되는 에이브럼스와 상호 운용할 수 있는 K2 전차가 곧 폴란드군에서 사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방산 수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현재 운용 중인 주력 체계와 상호 운용할 수 있는 호환성,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인도할 수 있는 납기 능력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한 폴란드는 전력 보강이 시급한 상황인데 폴란드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유럽 최고의 방산 국가인 독일이 있는데 왜 굳이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하겠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최근 폴란드와 독일의 관계가 유례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두 국가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금이 간 것은 지난 5월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참여해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독일을 비난한 이유인데요. 한 국가 정상이 세계 여러 대표가 모인 다국적 회의에서 다른 국가 정상을 일반적으로 비난한 일은 유례없는 것이었으며, 또 그 대상이 폴란드와 독일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독일을 비난한 주요 원인은 바로 지난 4월 발표한 링타우시 작전에서 사기를 쳤다는 것인데요. 주된 내용은 동유럽 국가들이 옛소련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독일 정부는 지원국들에게 현대화된 독일 전차를 제공하여 전력 손실을 막아주겠다고 서로 합의했던 것인데요. 심지어 먼저 제안한 측이 독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전차를 단 한 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오히려 이들 국가에 레오파르트 2A4를 제공하는 대신 신형 A7 모델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좀 양아치인데, 이 때문에 유럽 내에서는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돈만 벌려는 심산이라면서 러시아 인접국에 고의적으로 전력 공백이 생기게끔 유도해놓고 이제와 말을 바꿔 무기를 팔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우리는 최소 240대가 넘는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면서 막대한 전력 손실과 경제적 손해를 보았지만, 독일은 약속했던 레오파르트 전차를 지금까지 보내지 않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내달라 요구한 서한에도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며, 이는 상호 국가 간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최악의 행동이며 독일과의 관계 정상화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단단히 화가 난 것이죠. 이번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방안과 폴란드 대통령의 독일을 향한 공개적 비난에서 알 수 있듯 현재 폴란드는 극심한 전쟁 공포를 느끼고 있고, 이에 조급하다 느껴질 정도로 빠른 군사 보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폴란드 국토 사이에는 벨라루스라는 완충지대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벨라루스가 러시아 이중대로 전락한 현재 폴란드가 나토의 최전선 국가라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 폴란드 대통령이 스위스에서 독일을 맘 놓고 깔 수 있었던 것은 비단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 내 다수의 나라에서 독일에 대한 불만 기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시그라드 그룹으로 불리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4개 나라의 대표 매체 비시그라드 24는 폴란드와의 전차 교환 약속도 지키지 않은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다연장 로켓 지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독일은 4월부터 우크라이나에 80대 이상의 레오파르트 전차, 40대의 마르더 보병전투 장갑차, 50대의 게파트 자주대공포 등을 제공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기증된 장비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허언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독일의 이 같은 행보에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고, 결국 폴란드는 독일제가 아닌 다른 대안들을 모색했는데 그 가운데 즉시 도입될 수 있는 검증된 무기, 자국의 주력 무기와 상호 호환이 가능한 무기, 자국의 부족한 기술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무기, 즉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지은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방한 당시 기대된다, 즉시 도입할 것,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라는 발언도 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죠. 우리 입장에선 FA50, K2, K9 전부 다 사가주면 좋고 고마운 일인데, 문제는 과연 폴란드가 그만한 돈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폴란드 하원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는데요. 폴란드가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려 GDP의 4%까지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이는 세계 6위 군사 강국 한국의 2.6%보다 높은 수준이며 1982년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포클랜드 전쟁으로 유럽 정세가 불안정했을 시기보다 더 높은 인상 비율이자 폴란드 역사상 유례없는 일인데요. 폴란드가 공격적으로 돈을 풀어 한국산 무기의 대량 수입을 선포한 이상 한국도 호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와 군, 민간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금융 조달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출 경험이 많은 프랑스처럼 단기 저리로 계약할 수 있는 파이낸셜 프로그램을 고려 중이다라고 말하였죠.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산 무기들이 새로운 히든 카드로 떠오르자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웨이보에서는 폴란드 국방장관의 K9 현장 방문 소식을 다루는 기사가 뉴스 상단에 올라왔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K9 자주포? 영평도에서 완전 박살났다는 무기 말하는 거야? 한국의 방산 무기의 기반은 사실 미국이 아닌 러시아다.
어찌 아들이 아버지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건가? K9 자주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건 정부가 주도적으로 세일즈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상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계약이다. 신경 쓰지 말자. K9 자주포보다 우리 PL-Z05 자주포가 훨씬 뛰어나다. 중국이 자주포를 팔지 않는 것은 단지 기술이 유출될까 염려하기 때문이지. 한국인들은 자주포 차체에 반동 문제를 걸고 넘어지던데 어떤 장약을 쓰냐에 따라 반동이 달라지는 건 모르는 거야. K9 자주포는 수준이 하다. 곧 중국과 인도와의 전투에서 증명될 거야. 한국인들 말대로 자주포의 성능이 우수하면 뭐해? 사실상 섬나라 주제에 뭘 하겠다고? 수영이라도 해서 건널 거야? 라는 반응입니다. 뭐 맞아야겠지.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